대통령실이 일본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부럽다는 거지. 일본 야당이 부럽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당은 부끄럽고 일본 야당은 부럽다는 거야. 왜? 협조를 잘해주니까. 네, 경희 일본에서 정계 인사들을 만난 뒤 우리 참모진에게 일본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점이 부럽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니네들은 독단적으로 지금 알아서 하자. 지금 1년 동안 만나자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도와줄 테니까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기 위해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 만남 자체를 안 하는 정말 고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이걸 대통령이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원래 어떻게 알려졌냐면 일본 야당 지도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 관련해서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을 바꾼 건가? 그게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말장난이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나 그거나 일본이 부럽다랑 한국이 부끄럽다랑 그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그래서 일본이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내각제 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중에 또 은근히 꺼내놓으려고 네, 말이야. 밑밥을 깐 게 아닌가 일본이 싶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부끄러워. 가서 살아라 그냥. 아휴. 자, 우리가 지금 WTO 제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마치 포기를 알아서 자진해서 먼저 하면 일본이 이번 순방 갔다 오면 바로 풀어줄 줄 알았어요. 해줄 거라며. 네. 근데 안 풀고 오히려 지들은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죠. 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경위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먼저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한 대로 당한다. 한 대로 나온다? 이게 안철수 했던 수작 아닙니까? 안철수한테 통합할 때 당대께 시켜줄게. 네. 문건도 주고 나 못 믿어? 일단 통합해봐 라고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이 일본 가서 당한 거예요. 일본 방식이구만. 그러네? 일본식이네. 이게 윤석열이 한 일본식 게. 사기법이네 이게. 일본식 사기네. 나중에 죽게 해놓고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박경리 작가가 그 얘기했어요. 일본이 친절하게 군다 그래서 절대 상종하지 마라. 이 새끼는 앞에서 구부리고 뒤에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놈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앞에서 수그리지도 않았는데 오므라이스 하나 얻어먹고 나베 한 접시 얻어먹고 이렇게 많은 국익에 대한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해주고 일본은 좀 더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볼게 이거잖아요.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화이트리스트 안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사업이 망했냐고. 삼성이 망했냐고. 안 망하지. 뭐 파는 것도 일본인데 일본이 굽신거려야지. 되려 우리나라 소재 기술들이 사달라고. 더 올라갔고요. 오히려 지금 그 가격 경쟁력은 환율 때문에 생기는 거고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원초적인 거 무슨 불산 100% 불산이라든지 청정수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 청정수 같은 거 이런 매우 기초적인 부분 안에 한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나 그와 관련된 각종 그 생산 장비는 일본 쪽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딴 데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한국 시장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일본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외교 실패고. 경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선 충분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해버렸으니 언제 해줄지 호구가 모르는 된 거예요. 거죠, 또. 해주겠어요? 그냥 눈통이 맞은 거죠.
왜냐면 또 풀어주는 순간 우익들이 지랄 연병을 할 거거든. 당연하지. 왜 풀어줬냐고. 굴욕이라고 하겠지. 지들 나름대로 한국이랑 무슨 회담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라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내세울 게 없잖아. 일본을 갔다 왔는데. 국빈으로 오므라이스 얻어 처먹었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 뭐 얻어온 게 하나도 없어. 호텔 직원들하고 공항 직원들한테 인사받았다는 거 박수 받은 말고는 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그건 있죠. 일본인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호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인 거고, 일반적인 언론도 아닌 프라이데이에서 지금 김건희 한번 패션 리더로 달아준 거 말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오히려 제일교포들한테는 더 욕을 처먹었죠. 봄방학 때 놀고 있는 학생들 동원해서 그렇지. 캐리건이 사진 찍느라고 그 꽃밭놀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괜찮다라고 하는 가짜 기사를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기사들이 신문 지면에 어떻게 났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모아놓은 건데 뭐 서울, 조선, 이태원의 서울경제 보면 다 일본의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 이걸 놀랍지 일제히 않습니까 이게? 일제히. 12개 비메이저 야 를 포함한 이 12개 신문이 거의 비스무리한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아니 편집회의를 같이 해? 그러니까 사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면에다 다 냈어요 오늘. 와. 편집회의를 같이 한 게 아니고 제정신인가? 일방적으로 오더가 내려온 거겠죠. 사진을 한 장으로만 썼으면 편집회의를 같이 한 건데 사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장 찍은 거지 여러 기자가 가서 찍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 앵글의 각도만 살짝 틀리지. 기자 사진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진도 아니야. 최소한 뭐 배경이라든지 도착 시간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육가 원칙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애들 크로저 삽만 찍은 거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서울신문 지가 해놓고 여기 서울신문 있거든요? 여기 써놓고 여기 이게 서울신문이잖아요. 자기도 썼잖아. 문체부에 알아봤대. 그래서 이걸 수학여행 시작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기 행사였다는 거야. 진짜 보도를. 그것도 2011년부터 해오던 정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이 기사들이 대부분 뭐냐면 일본 애들이 지금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바람에 갑자기 서울로 아니 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다 이런 기사예요. 아무리 수학여행을 온다고 일주일 만에 결정해갖고 출발할 수가 있어? 아니요, 수학여행은 그 전해에 미리 다음에 계획을 그래, 짤 1년 때. 전부터 해갖고 예. 숙소 예약하고 그렇죠. 차량편 예약하고 근데, 프로그램 준비해야 되는 게 수학여행이야. 이상하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뭐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뭐라 그랬냐면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자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문체부가. 왔던 그 학교 관계자들이 네. 왜 이러지? 왜 갑자기 기자들이 나오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한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문체부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의미가 크다 자평을 했는데 지금 이를 추진한 한국 학교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네, 그 수학여행이 아니라 그 지난 2011년부터 그러니까 일본 루테루 학원고가 자연결연을 맺은 한국 전주 신흥고와 정기 행사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흥고에서는 문체부 쪽에도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왔다는 거야. 대려 일본에 있는 학교 쪽에서 네. 방송 취재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라고 역으로 알려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는 아예 네. 연락도 안 하고 와. 일본 애들한테만 우리 카메라 찍으러 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돼 라고 언지를 줬다는 거지. 학교에서도 몰랐고 참. 그래 놓고 문체부는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쳐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 일본 애들은요 한국 여행이 소원이에요. 근데 못 와요. 돈이 없어서. 그래갖고 얘네들이 하는 게 일본 신주쿠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식 그 라면집이 있는데 이걸 직접 시켜서 끓여 먹지도 못해. 셀프로 라면을 사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나라 그 한강공원 가보면 라면 끓여주는 기계 있잖아요. 네. 그거 넣고 지가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라면값 이것저것 하면 한 10,000원 드는 거야. 우리 돈은 한 10만 원 드는 거죠. 라면 하나 끓이는. 라면, 왜냐면 라면 하나가 5,000원이야, 걔네들. 500엔이니까. 그래서 그거 놓고 기념사진 찍고 노는 게 일본 애들의 지금 유일한, 뭐라 그러지? 그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을 해결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이벤트 방들이 겁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식 떡볶이집,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것들에 가가지고 야, 호식이 2마리 치킨이 거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서 사진 한 장 찍어갖고 SNS에 올리는 게 일본 여자들 로망이라니까. 야, 근데 진짜 이 기사들이 진짜 엉망이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수학 여행 온? 아이고. 그래서 나는 최근에 최고로 웃겼던 게 일본 그 긴자 거리에 가면 이 보이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스트 클럽은 완전히 이제 접대부가 나오는 건데 네. 보이클럽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스탠드바 같은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앉아서 접대를 안 하고 서로 라운지 같은 데서 앉아서 서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접대를 하는 한류 보이스 클럽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술시중을 드는데 호스트바처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탠드바처럼 스탠드 앞에 들고 그냥 얘기 나누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와서 그 잘생긴 한국 남자들을 보면서 대화 나누면서 앞에서 음료를 이제 맥주를 한잔 하는데 필히 한국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유학생이 됐든 뭐 한국에서 건너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한국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쓰면 안 돼. 한국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국어를 배워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돼갖고 주변에 있는 상권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이른바 호스트파를 비롯한 막 이런 쪽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국계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보이 클럽이 성행을 하게 된 거고 네. 막 유학생이고 한국에서 뭐 참 어설픈 모델하는 애들까지 막 건너가고 하는데 뭐 하루 한 달에 뭐 페이가 5천 이상이 될 정도로 그냥 초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애들이 나서가지고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길래 이런 걸 하냐 그러면서 지금 한국 보이스 클럽에 있는 에이스라는 애들이 이따위로 생겼다 그러고 일종의 현상수배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이 도쿄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 보이클럽 남자들 그래갖고 포스터를 만들어갖고 16명인가 아무튼 쭉 해가지고 이따위로 생겼는데 우리 일본 여자들이 가서 환장을 한다 그러고 막 지네들끼리 비판 기사를 써낸 거야. 네. 근데 거기에 나온 사진들을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본 경시청 수배전단에 폭력범이나 강간범, 사기범들 어머. 수배전단 사진이었어. 그것도 다 일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데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본 젊은 애들 80%가 한류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호응하고 좋아하고 동경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는 이걸로 해갖고 이미지를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어떻게든 바꿔놓고 싶은데 되려 더 막 블랙핑크에 열광하고 대만 같은 데 봐봐 그렇게 혐한이 도는데 이번에 25만 인파 몰렸잖아. 입장을 그만하는데 25만 인파가 몰려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에 대한 문화적 우수성, 동경, 막 글로리의 성공,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혐한을 쓰면 쓸수록 일본 애들이 오히려 니들이 쪽팔리니까 더 이러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되지 쟤네들은.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나중에
나 일본 유학 갔다 왔어라는 남자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거기 가서 일하는 남성들이 이제 뭐 예전에 그런 거 사실 있었으니까 우리가 부인은 안 할게요.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 어려울 때 진짜 그 뭐 유학 비자나 아니면 워킹 비자 갖고 와갖고 뭐 그런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남성들이 있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그만큼 일본하고 우리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개인 생활의 수준의 격차, 문화적 격차, 그리고 지금 생활에 있는 만족도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20대 부자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고 싶다. 1위로 꽂은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윤석열이 망치고 있다는 거지. 아무튼 이런 수학여행은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슬픈 현실인 거예요. 젊은이들 보러 가라고 내보내고 싶지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기사들을 믿으면 우리만 바보 된다. 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정부와 언론이 나서가지고 국민들 우미나 하는 금방 거잖아요. 그것도 들통날 거를. 아니, 이게 어떻게든 윤석열이의 말을 지켜주고 싶은 거라. 윤석열이가 끝까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거를 정부나 언론이 받아 써줘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것 때문에 국무부 그거 인권 그럼 그거도, 인권 또 쳐맞았는데 이것까지 쳐맞았죠. 내렸잖아. 미국에. 지금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지금 아사히나 이런 거 기사 막으라고 요구한대요. 근데 막상 초치도 못했어. 아니 근데 웃긴 게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수학여행 왔다 치자. 이게 일면에 사진으로 보도할 일이야? 그것도 12개 일간지가 아침에 동시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가 무슨 저 섬나라 못 사는 나라인데 선진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결국 수학여행을 왔어요. 이거 여러분. 믿는 이 찍들은 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일본에 갔다 와서 애들이 이렇게 수학여행을 오네? 라고 믿게 만들고 싶은 야, 거잖아. 이 1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수학여행을 왔으니 우리 경제가 확 살겠네? 윤석열 때문도 아니고 수학여행도 아니다. 아이고 진짜.